안녕하십니까. 소방단기 수험생 여러분, 소방단기의 백소나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2022년 소방공무원 1차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험을 응시하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2022년 소방학개론 공채 경채 시험 난이도를 비교 분석해보고 킬링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소방학개론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험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물론 2020년도, 21년도 시험도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띠긴 했으나 그때 높아지는 개념이 서서히 높아지는 개념이었다면 우리 이번 2022년도 시험 같은 경우엔 전체적인 문제도 어려웠을 뿐더러 기본 내용들이 제대로 탄탄하게 답혀있지 않으면 절대 답을 찾아낼 수 없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방학개론이 어려워지고 있구나를 나타내고 있는 첫 번째 시험이 되었습니다.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면서 내용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내용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방학개론 시험에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문제가 여러분들 2022년도 시험에 마지막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재조사 보고규정은 사라질 내용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119 특강에서도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의 마지막 회차에서도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번 시험 화재조사 보고규정이 문제 1번에서도 그리고 뒤에 문제에서도 2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준비하셨다면 우리 화재조사 보고규정을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자신있게 문제의 답안을 찾아내셨을 거라 굳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강조를 드렸죠. 우리 21년도 시험에서도 우리 그림과 관련된 문제에서 드러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의 답안을 찾아내는 이런 내용의 문제가 등장을 했다면 우리 22년도 시험에서도 그런 문제들, 그림이 주어지고 내용을 골라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문제 3번 기억하시죠? 제가 동영 모의고사 마지막 회차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었어요. 연소 범위 그래프를 그려놓고 각각의 지점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B급과 K급을 구분하는 내용들까지 정리해 두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 연소 범위 그래프에서 인화점을 묻는 문제를 단순히 인화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에서 A 지점이라고 나타내고 이 지점에서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단순히 이제 1차원적으로 물어봤던 문제들이 아니라 여러 방향을 한 번 더 꼬아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킬링 문제를 찝어보시게 되면 우리 계산 문제가 2문제나 등장을 했는데 그 2문제 모두 정확하게 바로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MOC를 묻는 문제, 메틸알코올의 MOC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엔 우리 119 특강에서 우리 메틸알코올의 연소 반응식을 쓰는 연습을 했었죠. 그 반응식을 연습하셨다면 그 반응식의 MOC를 묻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었을 거라 믿고 있고요. 계산 문제에서 진짜 어려웠던 문제는 우리 황해 연소 반응식입니다. 황해 연소 반응식에서 부피를 묻는 문제,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반드시 적용하여야만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실제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순서대로 풀이하셨다면 조금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엔 웬만하면 문제의 가장 뒷부분, 문제 풀이 순서에 가장 뒷부분에 두고 다른 문제 먼저 풀고 계산 문제로 돌아오셔야 시간 배분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였어요. 실제 PV인 NRT 문제를 적용하려고 하면 계산식에 조금은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되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킬링 문제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변별력을 나눌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우리 16번 문항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기형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이 보기형 문제, 보기도 어려운데 내용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기역, 니은, 디귿 골라내는데 아마 엄청난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마지막 보기형 문제의 가장 마지막 문항 같은 경우 난류 확산과 관련된 내용들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처음 듣는 문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우리 해설 강의에서 언급드릴 내용들이니까 우리 킬링 문제가 16번이었구나. 16번 같은 경우에는 틀리셨어도 내가 공부를 대충 해서 틀린 게 아니라 실제 어려운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킬링 문제는 우리 20번이었어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될 것이라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 진짜 수도 없이 강조드렸습니다. 왜 출제된다고 했었죠? 우리 사람이 사망하는 실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이슈화가 되었고 출제될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 중에 이번 시험에서는 우리 작동 흐름과 관련된 기동용 가스용기가 개방되면 어떤 것들을 개방시키는지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구성품 암기하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어떤 배관을 쓰고 이런 내용들로 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작동 흐름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 각각의 장치들이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프링클러 설비, 포혼압 장치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죠? 이번 시험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보게 되면 소방학개론, 앞으로는 단순 암기만으로는 절대 고득점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가 중간중간 쉬운 문제가 있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들이 같이 섞여 있게 되면 그 쉬운 문제조차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3문항에서 4문항 정도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왔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내가 원래 100점, 우리 일반 시험 모의고사에서 매번 100점 맞았는데 이번 시험에서 4개나 틀렸어, 3개나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 득점을 하셨다면 내가 진짜 열심히 했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우리 총평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실제 우리 세부적인 해설 강의는 우리 소방단기 홈페이지에 해설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소방공무원이 되고 합격하는 그날까지 가까이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